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은 1007화 마지막에 등장한 오뎅에 대한 얘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오뎅이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 오뎅은 가짜일 것이고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가짜 오뎅인 경우 다른 후보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본 영상에서는 오뎅이 진짜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선 두 영상을 올렸던 거고, 앞에 두 개를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먼저 보시고 앞에 영상이 궁금하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 저는 오뎅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구시대 전설인 오뎅이 전성기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개에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해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깊숙이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효고로 영감 정도 그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나서가지고 카이도우 배때기 뚫어버리고 빅맘 모가지 따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뎅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지금 카이도우와 빅맘 연합 상대로 밀짚모자 연합이 이길 가능성이 지금도 매우 낮거든요. 그런데 전성기의 오뎅이 아무 이유 없이 신세대에게 맡기마 하면서 팔짱 끼고 구경한다? 그건 그거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오뎅이 진짜면, 현 시점에 영구적으로 살아있는 오뎅이라면 스토리에 크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피스가 전하는 메시지, 새로운 세대가 여명을 이끌어오는 그런 메시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말 그대로 오뎅피스가 되어버리는, 그런 선 넘어버리는 전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 오뎅이 현 시점에 영구적으로 살아있는 오뎅이라면 개입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굳이 제가 영구적으로 라는 말을 했죠. 이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오뎅이 진짜일 경우에 대해 다룬다고 했잖아요. 제가 댓글을 쭉 읽어봤고 정말 머리를 탁 치는 그런 댓글이 몇 개가 있었어요. 물론 끼어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뒷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오뎅만 탁 등장하고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 끼어 맞추기를 해보려고 예전 장면들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뎅이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년 전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20년 동안 존버를 했다. 이거는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현 시점에서 영구적으로 살아있는 오뎅이 되는 거라서 앞으로의 스토리도 완전히 꼬여버리고, 과거 시점에서 봐도 카이도우가 오뎅의 사망을 제대로 확인도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 꼬여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아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끼의 능력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온 오뎅, 이게 유력합니다. 댓글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언급되었고, 저도 첫 번째 영상 작업할 때 진짜일 경우 가짜일 경우 나누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도 이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유력해요. 근데 문제는 토끼의 능력은 미래로 보낼 수 있을 뿐 과거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작중 팩트로 공개되었죠. 때문에 오뎅이 토끼에 의해서 미래로 보내졌다면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과거 시간대에서 오뎅은 사라진 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팽형을 당하거나 이런 일도 없었어야겠죠. 근데 오뎅은 분명 과거에 팽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즉 미래로 왔던 오뎅이 여기서 뭔가를 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소리인데, 토끼의 능력은 과거로 보내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끼어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토끼의 각성 능력이 바로 단 한 명의 인물을 20년 뒤에 미래로 보낼 수 있고, 미래로 보내진 인물은 정해진 시간만큼 미래 여행을 한 뒤에 본래 자신이 있던 시간대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끼의 시간 여행은 현 시점에서 20년 뒤에 어느 시점으로 인물을 보내지만 그게 꼭 지금으로부터 딱 20년이 아니라 20년 근처의 어느 시간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 키네몬 일행이 훨씬 더 일찍 도착한 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 먼저 보내진 건 오뎅인데 왜 먼저 도착한 건 키네몬 일행이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20년 뒤에 딱딱 시간이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20년 뒤에 어느 시점으로
그냥 20년 근처에 어느 시간대로 조절이 가능하게 보낼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한 가지 가설을 세우면 이해가지 않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장면들에 대한 해석을 이 가설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오뎅은 라프텔에서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뎅은 로저와 함께 라프텔에 다녀온 뒤 와노쿠니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요.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았다. 공백의 100년, D의 일족, 고대병기 등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뎅은 20년 후의 미래까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말한 것들, 공백의 100년, D의 일족, 고대병기,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에 국한된 내용이죠. 하지만 오뎅의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언젠간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개국해야 한다. 오케이, 이 정도는 그냥 오뎅이 예상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20년 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카이도우를 해칠 수 있는 주역들이 신세계로 몰려온다. 자신이 죽은 후에 와노쿠니는 긴 겨울이 올 거다. 즉 고통의 시간이 올 거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토키에게 세계가 확 뒤집히는 날을 찾으러 왔으면 20년 후로 날아가라, 이런 말들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예측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오뎅은 미래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이로 미루어 봐서 라프텔에서 로저와 오뎅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본 것은 단순히 공백의 100년의 진실, D의 일조, 고대병기,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들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뎅이 한 말, 세계의 모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세계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저가 라프텔에서 조이보이가 남긴 이것을 보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라며 웃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조이보이가 어떤 재미난 방식으로 고대병기라든지 공백의 100년 이런 과거 이야기들을 로저 일당에게 알려줬다. 이게 세상의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로저 일당이 라프텔에서 본 게 단순히 과거 내용만 담긴 게 아니라 미래까지 모두 담긴 그런 어떠한 예언까지 있는 그런 것을 보았다면 로저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세계가 뒤집히고 세계 정부가 무너지고 참 웃긴 이야기군. 이런 반응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로저의 웃음 장면이고 그 증거가 라프텔이라는 이 섬의 이름이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라프텔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저 입장에선 정말 재밌고 웃긴 이야기이며 조이보이에게 정말 재밌는 걸 남겨두었구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똑같이 고스란히 보고 온 오뎅은 20년 후에 네가 찾으러 온 세계가 뒤집히는 날이 있다. 조이보이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한다. 카이도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주역들이 20년 뒤에 온다. 대전쟁이 20년 뒤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번외로 이런 내용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원피스라는 거는 조이보이가 남긴 그 기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언컨대 라프텔에 있는 건 원피스가 아닙니다. 로저도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라프텔에 있던 것이 원피스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로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년 뒤에 세계가 뒤집히고 그런 것들, 대전쟁 이런 것들, 이 이야기의 결말, 조이보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원피스라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정말 엄청난 어떤 물건,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에는 여러분이 해내야 할 어떤 미션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끝내면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 제한이 20살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발견했을 때 나이가 30살이다. 그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발견한 이게 엄청난 보물이 아닌 겁니까? 아니죠. 엄청난 보물은 보물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도달할 순 없다고요. 도달하지를 못했다고요. 로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걸 발견했지만 예언에 따르면 그 주역은 자신이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포세이돈도 그 시절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피스를 발견했지만 원피스에 도달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로저였던 거죠.
그 증거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크로코스의 대사가 있어요. 크로코스 또한 라프텔에서 저걸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우솝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것인가 원피스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크로커스는 우리도 아직 거기까진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피스가 그냥 라프텔에 가가지고 그냥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왜 굳이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제가 앞서 했던 말들을 이해했다면 크로커스의 그때 그 대사가 이제서야 이해가 갈 겁니다. 크로커스의 저 대사가 무려 원피스 12권에 나왔다고요. 12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네요 그냥. 자, 방금 정리했던 이 원피스 관련된 내용은 영상으로 빼가지고 따로 제작을 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제는 현 시점에 나타난 오뎅이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뎅은 라프텔에서 모든 걸 봤고 미래도 봤어요. 그리고 와노쿠니로 돌아왔죠. 뭐 이후에 1년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로치와 관련해서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자, 아무튼 오뎅은 카이도우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하였죠. 그 대가로 팽형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갇혀있는 오뎅을 토키가 찾아와요. 이 시점에서 오뎅은 자신이 소유한 두 자루의 칼 엠마와 야메노와 바키리를 아이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죠. 이 시점에 토키가 각성 능력으로 오뎅을 미래로 보냈다입니다. 왜냐? 미래로 넘어온 오뎅의 칼이 달랐기 때문에 오뎅이 칼을 넘긴 이 시점부터 팽형을 당하는 당일 아침까지 그 사이의 시각이 유일하게 토키가 오뎅을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시점이란 것이죠. 게다가 실제로 토키가 오뎅을 찾아와서 접촉한 장면이 잠깐이나마 묘사가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신들을 치료한 이 실루엣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토키입니다. 아니 토키의 각성 능력으로 보낼 수 있는 건 한 명이라면서요. 자, 어떻게 된 거냐? 토키는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패배할 경우 결단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오뎅이 카이도우에게 패배한 후 투옥되죠. 이때 토키가 내린 결론은 우선 미래를 보고 오자 이거였습니다. 토키는 각성 능력으로 시간 여행을 해요. 왜 각성 능력을 써야 하는가? 그냥 시간을 여행해버리면 아예 20년 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가신들과 자신의 아이들을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간 여행이 아닌 각성 시간 여행으로 미래를 갔다가 다시 올 생각이었던 거죠. 자, 토키가 도착했을 때 토키가 확인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심하게 부상당한 가신들. 이것을 본 토키는 일단 가신들을 치료해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아, 20년 후에도 가신들이 패배를 하고 고초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한 토키는 뭔가 단순히 아이들과 가신들만 미래로 보내선 안 되겠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 창출의 방법이 떠오르게 된 거죠. 이 방법을 쓰려면 자신은 빨리 과거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금방 사라진 거죠. 빨리 과거로 돌아가야 되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온 토키는 곧장 투옥된 오뎅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두 칼을 건네받은 후에 자신의 각성 능력으로 오뎅을 미래로 보낸 거죠.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간단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라프텔에선 모든 걸 확인한 오뎅이 와노쿠니로 돌아왔고 돌아와서 몇 년 동안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카이도우와 결전을 벌였는데 져가지고 팽형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토키는 아, 오뎅이 졌구나. 그러면 뭔가 해야 돼. 하기 전에 일단 미래로 가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오자 하고 보러 갔는데 가신들이 막 개처발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어. 치료를 해주고 아, 그냥 얘네들만 이렇게 미래로 보내면 이게 바뀌질 않는다. 뭔가 해야 된다. 뭘 하지? 아, 오뎅을 잠시 동안 여기로 보내자. 그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오뎅을 보낸 거죠, 여기로. 아마 오뎅을 아예 보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뎅을 아예 보내버리면 이 가신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뎅은 갔다가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각성 능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오뎅은 오뎅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팽형을 당할 때 보면 이걸 버티면 이 가신들은 살려달라. 그러니까 원래는 가신들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버틴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거였는데 오뎅이 혼자 들어가서 가신들을 이렇게 바치고 원래라면 이제 얘네들을 살릴 생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뎅 입장에서는 토키가 영구적으로 이 미래로 보내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이거대로 안 될 거였죠. 오뎅 입장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오뎅은 일시적으로 내가 이 팽형 집행하기 전에 갔다가 올게. 들어보니까 지금 가신들도 막 처발려 있고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올게.
이런 계산 하에 오뎅이 미래로 잠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이해했다면 천4화에 가신들을 치료했던 토끼는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토끼가 사라지고 조금 있다가 오뎅이 나타났는지 이런 게 설명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미래로 보내진 오뎅은 현 시점에서 가신들과 함께 활약을 하며 카이도우 격파에 도움을 준 후에 사라지게 되겠죠. 즉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진짜 오뎅이지만 영구적이지 않은 오뎅이 완성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오뎅이 돌아와서 활약하는 그 밤이 바로 불축제 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위해 여는 축제, 죽은 자들이 돌아오는 날. 공교롭게도 그 불축제 밤에 죽었던 오뎅이 돌아와서 정말로 죽은 자가 돌아오는 그런 불축제 밤이 되는 것이죠. 불축제 밤 떡밥까지 모두 회수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있네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뎅이 팽영당할 때 오늘 내가 반드시 죽는다, 쟤네가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대사를 쳐요. 이때 상황이 어떻냐면, 여기서 시간을 버티면 이 버틴 사람은 살려달라, 이런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카이도우가 오케이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확정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 전날 또는 그 전전날, 그 팽영 기다리는 게 3일이었거든요. 그 중에 언제 미래로 넘어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미래로 넘어가서 자신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날 팽영 당해서 내가 죽는구나, 자신의 죽음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장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